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준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영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5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지 74년이 되는 해이고 한반도 분단의 시작인 한국전쟁의 69주년이며 휴전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국권 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 35년 식민 통치는 한국 민족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의 단절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 시기였습니다. 무력으로 지배된 암흑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부터 30년까지는 민족 분열, 문화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민족 말살 정책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황국식민서사를 낭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열사들이 희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시대를 보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면, 청일전쟁, 갑오개혁, 러일전쟁, 을사늑약 등 외국권 박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만 100년 이상 된 학교가 73개구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정동길, 덕수궁, 동담길, 걷기에 참 좋은 거리입니다. 시청 주변의 직장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었던 곳입니다. 이곳 일대는 조선시대 이후 근대 서울의 역사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조선 개국 이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이후에도 한때 러시아 세력에 밀려나기도 한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자주 가보시는 중명전은 1905년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준 을사늑약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오적인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오명의 찬성으로 체결한 조약의 현장입니다. 그 역사 현장의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니는 배재, 정신, 이화, 경신 등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두커니 그리고 묵묵히 지키던 학교,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 서명학, 김분옥 등 6명의 고등과 1학년 학생들과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고 만세 시위에 참가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3월 5일에도 6명의 시위 결사대 동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전개된 시위를 남대문역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20년 배화여고에서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개교 100주년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그 속에는 어떤 자료와 유물, 기록물, 행정박물 등이 역사적, 문화적, 행정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되고 있을까? 100년 전 졸업 앨범에 담긴 사진, 당시 학생들의 글, 선생님의 기고문 등 어떻게 보관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고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을까?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이 다시 과거가 되는 수십 년, 수백 년 이후를 대비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시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100년 이상 된 학교 73개 중 서울의 3개 학교를 KBS 다큐팀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직면하게 된 현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리고 어느 기관과 대책을 의논해야 할지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배화여자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본관, 과학관, 강당 등 건물 대부분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15년 지어진 생활관의 경우 선교사들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70년대 생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간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향후 역사관으로 개방하여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향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는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교동초등학교는 직전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이상 된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종로에만 16곳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중심이 종로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학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장에서 보았던 역사 기록물들을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화요고입니다. 배화요고에는 이런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교실은 2009년 졸업생 박희정의 아버님께서 꾸며주셨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자 빈 교실을 졸업생 아버님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박물관 비슷한 사랑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929년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929년에서 30년 된 사진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일제시하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랑방 옆에는 창고처럼 기록물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록물과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선 방온, 방습이 무척 중요한데 이곳에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눕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기록물들이 파손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에 도자기를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주판이고 도자기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감정을 하고 싶지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화 역사 자료실입니다. 배화 역사 자료실 보면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상태의 교지 창간호가 있습니다. 1929년 창간된 배화여고 교지 창간호에는 첫 번째 기고문에 선생님께서 여자의 사명이라는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물론 1929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출산,
두 번째가 육아,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가정을 잘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지에는 학생들의 기고민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곳이 선교사의 숙소로 쓰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사람이 셋이 서 있는 곳에서 내려다 보면 좌측에 청와대가 보이고 우측에 남산이 보이고 정면에 경복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1920년 배화 여고 학생들이 목노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락방입니다. 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동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이테 1894. 교동초가 1894년 왕족들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2017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역임하신 분이 지금 송파의 어느 중학교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그 동문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만든 역사관입니다. 125년 된 역사가 숨쉬는, 그리고 그러니까 왕족들이다 보니 많은 유물들을 갖고 있었고 그 기증품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100년이 넘은 학적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손을 대면 그냥 으스러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수학여행 사진입니다. 1930년에 교동초 학생들은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졸업 앨범을 뒤져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만세보입니다. 1906년 천도교 교주 손병희 선생에 의해 발간됐고요. 그리고 1907년 이인직의 혈애누가 연재되었던 곳입니다. 1906년 발간된 건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 조금 부서졌잖아요. 이날 이렇게 이거를 살짝 들려고 하다가 으스러진 상황입니다. 보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아실 텐데요. 1904년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고요. 그때는 대한매일신보였고 1910년 일제가 매일신보로 바꾼 신문입니다. 1920년 무단정치 기간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들에게 기증받은 도자기들입니다.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자도 모르고요. 출처도 모르고요.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게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도를 알 수 없는 청동 거울과 조선시대 양반의 부인들이 썼던 비녀 등 다림질을 했던 도구 등 이런 것들이 이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용품들입니다. 집신도 있고 이런저런 대패도 있고 생활용품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신 것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님의 저골입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수장되어 있고요. 1906년 정신여학교에 입학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한쪽 가슴을 잃고 한쪽 저고리 소매가 밑에 저고리가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의 작가 심은 선생의 태학자 학적부입니다. 경성고등학교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화여고 1929년 교지 창간호 전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화여고의 교지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으스러지는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교 행정박물 관리 현황을 보면 학교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1999년 제정이 됐고 2000년 1월 1일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0년 총무과의 자료 담당관을 만들고 2006년 운영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2008년 교육청에 기록 전문 2명을 배치합니다. 2013년 11개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에 기록물 관리 전문 요용을 배치합니다. 현재 그분들 중 3명은 휴직 중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처음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으네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이렇게 제대로 좀 보관되고 있지 않다는 게, 또 사실은 그 저희가 국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국 교육이 절망이지만요, 이건 이미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저희 교육은 거의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상당한 레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딜레마를 언제나 느낍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다들 교육이 골치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서 요즘은 많이 학교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방문하고 개별 학교 시설도 참관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원체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직원들과 그리고 저희 지원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찾고 학교를 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 이런 자료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고 들었고, 직원들로부터.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나 유물, 행정박물들에 대한 보유 현황이나 보관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물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봉구 도원초에 교육정보 뭐 기록센터, 기록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이렇게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전전이 있고요. 학교 역사관 등에 보관되고 있는 기록물은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근데 이제 별도 관리 계획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한 건 아는데 예. 실태 점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렇죠. 학교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관리사분이 예.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행정박물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받은 예.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고, 또는 이제 대부분의 무슨 공무직 분들을 활용해 쓰다 보니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파악돼서 올라온 것들은 이런저런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선도적으로 민주주의 아카이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 그 좀 생각이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건의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료로 쉽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물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특정한 주제별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대해서 전산화가 가능한데 예. 전산화가 된 자료들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주기 위한 거지 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것도 알고 면이 계시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예. 보관할 건지가 중요한 거고 예. 그것들을 보존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습과 항원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돼 있는 곳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 서울교육청에 있는 기록관을 제외하고 있는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금 상황이고 저희가, 예. 일부 수장고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만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들이대는 지금 한 경우가 많죠. 31교 정도가 1,300개 중에 한 31교 정도가 자체 전시관이나 기록관을 갖고 있고 그건 이제 말씀대로 동문회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자료도 많이 근데 있는 제가 것 같습니다. 세 군데밖에 안 다녀왔거든요. 예. 37, 그러니까 73곳 중에 세 곳을 다녀왔는데 예. 이 정도면 만약에 73년,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학교 또 그렇지 않고 광복 이전에 예. 지어진 학교들을 가보면 또 다른 역사적 인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은 전혀 이곳에 대해서는 보존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저희가 뭐 기록을 저희가 한 13명 정도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일종의 기록 전문 요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성적표라든지 이런 공문서 중심이죠, 뭐. 예. 그런 건 전산화해서 보관을 해서 행정 서비스 예, 차원으로 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태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올해 2월 27일부터 10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3월의 그날 서울 학생 뜨거운 함성이 되다라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셨죠. 예. 거기에서 서울시 교육청 기록연구사 13명을 포함해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서 개교한 지 100년 넘은 71개 학교의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로부터 그 중요 전시회를 자료를 모아서 했던 뭐 태극기, 교복, 교지, 사진, 판결문, 뭐 수영 기록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보관하고 계신가요? 학교로 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반환해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죠. 예, 그건 저도 잘. 근데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봤으면 현장에서 봤으면 예. 아 실상을 파악했을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전시회 서울시 시민청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 자체로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마저도 가졌는데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물품이잖아요. 보시면 그 3.1 만세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의 학적부, 졸업 명부, 학적 기록, 그리고 수형 기록표, 판결문, 사진, 뭐 인명부, 신문 조서, 성향 조회서, 태극기, 교복, 교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뭐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정독도서관에 서울교육박물관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이렇게 네, 아주 박물관인데 조그만한. 이것도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북촌에 있어서. 근데 교실을 좀 재현해 놓고요. 교과서, 뭐 교복 좀 전시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카이브 기능은 뭐 거의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유물들, 박물들이 언제 훼손이 되고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예. 특히나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교동초등학교처럼 교장 선생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또 퇴직을 하고 나고 또 전근을 가시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보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알아봤더니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전산화시키는 것만 나이스 사용 이전의 학적 기록부를 전산화시키는 데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수 유형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마인드도 문제였습니다만 주로 재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볼 수 있겠죠. 예. 교육청에 조례가 없습니다. 예, 조례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도 기록관- 있고
예. 전라도 광주광역시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운영 규정을 규정만 예.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조례를 통해서 조직과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열한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존되지 않으면 향후에 또 지금 아베 정권이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2017년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심은 서울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이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전시관은 교육박물관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교육박물관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덕도서관에 부지가 없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경기도 사례도 더 체크하고 그러겠습니다. 서울시에 1,3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50년이 넘은 것만 해도 600~700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학교의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역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죠.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기시죠. 예, 예. 그러면 향후에 지금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 교육청 한번 내부에서 가져갈지 답변을 예. 해주시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한번 요즘은 지금 앉아서 박 시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박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더 한번 경기도 예를 더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만 보면 저희도 이제 기록물관이 있고 교육 박물관이 있는 경기도 수준인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종합적 관리 시스템과 필요하다면 그걸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좀 더 확장된 이런 것까지도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선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실태 파악을 조금 교육청에서 하고 그 파악된 상황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의 뭐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행자위원회, 그다음에 문체강위원회하고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TF를 좀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나면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좀 전에 경만선 의원과 뭐 시정 질문 중에 나왔던 학교가 통파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뭐 학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는 저도 그 역사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모든 학교가 자기의 학교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드러내는 역사의 벽을 만들도록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일단은 그 약간 그 기록 일지 같은 느낌의 연역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만든 역사의 벽은 이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성북구 성북동에 서울 성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고종이 폐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등의 국권 상실의 위기에 애국 인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1908년 지역 청년들 교육을 목적으로 현재 성북동 삼산에 설립을 했습니다. 요건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1916년 황수연 별세 후에 운영 자금 부족, 성북리 지역 주민의 학교 경비 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무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쭉 해왔던 역사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기부가 돼서 1942년 공립국민학교로 바뀝니다. 현재 서울 성북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 연역에서는 42년 공립 삼산초등학교 인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북초등학교 서고에 가면 1912년 제1회 졸업대장을 비롯한 당시 학적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던 TF를 구성하고 TF 구성을 통해서 이런저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뭐 충분히 서울시가 동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무래도 서울시랑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일부라도 편성돼서 내년에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시겠죠? 예.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요 관련된 행정 서울기록원 관련된 질문을 할 건데요. 혹시 뭐 시장님이 아니시면 부시장님 중에 혹시 누가 나와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드렸던 질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현 교육감과 함께 그 자료 보셨죠? 네. 보시면 또 어떤 생각하셨나요? 좀 이 역사의 기록은 저는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까지는 서울시가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산재된 기록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해서 통일된 기구에서 보존하고 또 잘 정리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기록물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제가 교육감께 질문했던 내용들의 책임은 박원순 시장님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고요. 올해 5월 15일, 16일인가요? 서울기록원 개관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학교나 지금 학교에 이 산재돼 있는 기록물은 일단 어쨌든 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서울기록원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가장 이 포괄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사실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죠.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 조례를 잘 보시면 저희는 교육청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기관들, 소속 기관 및 뭐 이런 것들, 투자 출자 출연 과정까지 전부 서울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 기록원 건립 계획서를 보면 서울 기록원 건립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1단계로는 보존 수요량이 233만 점이 되는 시 본청 본부 사업소 보유 30년 이상 기록물들을 일단 서울 기록원에 관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단계로 자치구, 교육청, 출연기관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비전자 기록물이죠. 약 119만 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25개 자치구나 그리고 50년에서 100년이 넘은 1,300여 개 학교의 보존 수요량을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 이 일단 그 계획이 잘못됐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제가 뭐 질타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실태들을 조금 아셨을 거고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들을 보면 또 어떤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고증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역사들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꼼꼼히 저기 챙겨주셨으면 나와 있는 것처럼 1단계만 해도 사실 그동안 서울시에 갖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자료들, 그다음에 청도 문서고에 있던 거 이관 받는 거 이런 뭐 종합적인 사실 저걸 했고 그 이 아카이브를 짓는 것, 그죠? 또 그런 그동안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서울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 1단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2단계로 나와 있는 자치구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뭐 자치구와 교육청은 사실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이긴 하지만 또 독자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조례에 충분히 나와 있어서 협의를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TF를 구성하고 조례를 교육청은 제정을 하고 서울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라고 데려다라고 하면 이걸 전부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단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계는 조례가 아니고 기록, 그러니까 서울 기록원을 만들 때의 기회가 아니고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담다 보니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 이렇게 하겠다는 걸 기획안에 제출한 겁니다. 계획서에다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그 조례 내용을 실현하는 조례 내용은 과정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보셨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기록물, 서울 자치구에 지금 30년 뭐 40년 됐겠죠. 그 기록물들. 그리고 지금 자치구마다 다 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을 보셨는데 학교의 기록물들이나 유물들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 TF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뭐 그건 뜻입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요 1단계 나와 있는 그 본청, 본부, 사업소 이 30년 이상 기록물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지금 아까 보존의 필요성이 급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거나 간단한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취지는 검토하고 오셨죠. 네, 그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어떠한 교통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하철 환승이 되고 있고 티머니 카드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에는 뭐 영문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또는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류장의 표시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그러니까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자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전에 말씀하신 뭐 자전거 하이웨기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스위스라든지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유엔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스위스의 호텔을 갔더니 스위스 호텔은 들어가면 그 체크인을 할 때 카드 한 장을 줍니다. 그 카드는 어떤 칩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다 이름을 쓰고 제가 방문 기간을 명시해 두면 그 제네바란 도시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상황이고 검사를 할 경우에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대중교통에 어떤 이미지를 심고 싶은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희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소에 투숙하면 이 숙소에 키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카드 키거든요. 카드 키에다가 따릉이를 쓸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그걸로 교통카드로 활용해 쓸 수 있게 하고 향후에 뭐 체크아웃을 할 때 또는 미리 적립하는 방식의 교통카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달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시간이 잠깐 남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외국인이 아무래도 이제 낯선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절하게 그리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 시스템 자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는 다른 어떤 외국에서도 가장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값싸고 안전한 곳으로는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시면 서울이 국제 도시로서 서울이 국제회의를 세 번째로 많이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타다 보면 티머니 카드 입구에 지하철 뭐 티머니 카드를 타려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어떤 몇 군데거든요. 정해져 명동이라든지 뭐 시청 몇 군데여서 그런 데는 그러면 뭐 은퇴자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편익을 제공해 달라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바꾸자는 뜻입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고요.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 며칠 밤을 함께 새고 이 자료를 만들어준 김성만 조사관과 노혜미 지휘관께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